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합니다.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주치 묻지마한디 근성 있는 외도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영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준영 변호사입니다. 네, 너무 좀 약간 좀 천천히 하시죠. 뭉개졌나요? 뭉개졌어요. 조준영 변호사입니다. 조변입니다. 조변. 조준영 변호사. 자, 해법 있는 바람주치. 바람주치 요즘에 뭐 의사 파업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주치의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먹을수록 주치의 한 명이 필요하다. 네. 왜냐면 주치의가 없으면 그 주치라는 건 뭐냐면 나의 그 어떤 건강에 대한 이력을 다 갖고 있는 거거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적시에 과거 이력부터 쭉 알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병명서부터 지금의 이 증상이 뭐냐 네. 이럴 땐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 네. 과거 자료까지 다 갖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주치의가 없으면은 그냥 그때 병 걸릴 때마다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그럼 과거 이력이 없거든. 네. 그러니까 진단이 다 틀리는 거지. 네. 어디 가면은 이거는 간암이라 그러고 어디는 간암까지는 아니고 뭐 간에 뭐 용종입니다. 어디는 췌장에 문제가 있다고. 다 틀려 얘기들이. 주치의가 필요한 거지. 저는 주치의. 저랑 상담하신 분들은 몇 달 동안 하잖아요. 계속 꾸준하게. 그게 주치의가 중요한 게 이렇게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거죠, 그죠? 치료법은 진단하는 건 무료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치센터 그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글 하나 쓰시고 아무거나 사연 짧게라도 그리고 이제 거기 대표번호로 이제 상담 신청하면 제가 15분 정도 그냥 상담비 없이 그냥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그리고 뭐 큰 그림을 먼저 그려드리지. 그 다음에 안 해도 돼. 네. 그 다음에 안 해도 돼. 15분만 해. 받아보고. 아니, 뭐, 또 경제적으로 또 한 푼도 아쉬운 분들은 굳이 왜 돈 주고. 그 15분만 하셔도 돼. 근데 계속 15분을 할 수는 없지. 한 번. 한 번, 우리 냉정하게. 그렇죠. 네. 한 번. 하지만 알차게. 저랑 15분 하신 분은 알 거야. 내가 얼마나 알차게 열심히 해드리는지. 진짜 말도 빨리 하고. 그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많은 그 정보를 드리려고. 자, 근데 그렇게 카페에서 그런 걸 봤는데 저랑 이제 상담을 하신 거예요. 증거 가지고 이게 증거가 될 것이냐, 소송이 될 것이냐 이제 물어보셨는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제가 이걸로는 좀 소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승소하기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제가 뭐 이런 증거를 더 모으십시오라고 했는데 빨리 하고 싶으니까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가신 거예요. 가서 했더니 거기는 승소할 것 같다라고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소송을 진행하셨는데 아이고, 위험한데? 이제 그분이 카페 회원이시니까 이제 그 과정들 다 올리셔가지고 이제 봤는데 패소를 하신 거예요. 아이고. 패소를 하셨는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됐지. 근데 그분은 또 패소는 했지만 그 과정이 되게 보람 있었다. 아유 무슨 과정이 지면 그만이지 뭘 하시는 보람 거예요. 있어. 지면은 끝난 거지 뭘. 아니 지는 게 그래 졌다 그래서 내가 뭐 상간녀한테 돈을 더 물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변호사비 쓴 것만 좀 날리는 건데 네. 중요한 게 그게 물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 패소하면 소송비 그쪽 변호사비 물어주는 거지. 물어주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기고만장하단 말이야. 저 봐라 야이씨 네 의처증 환자잖아. 너 의부증 환자잖아.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게 짜증나는 거지. 상대방들이 그 상간남이 아주 기고만장하단 말이야. 이 새끼야 봐라. 내가 바람 아니잖아. 네가 지금 착각한 거잖아. 분명히 바람인데. 근데 저는 또 그랬어. 이게 또 소송을 막 하고 싶으신 분들의 심정을 내가 너무 헤아리지 못하는 건가? 약간 아니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런 또 고민이 살짝 들었어요. 제가 이길 수 있을 때만 어쨌든 저는 정확하게 진단을 그럼요. 드리니까 진단을 받아보시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뭐 제가 소송이 가능한지도 제가 또 어지간히 또 그쵸. 진단되지. 제가 워낙 수많은 변호사님들 하는 걸 봤기 때문에 18년 동안. 네. 자, 일단은 그렇게 하고 저희 그 여풍단단 그게 아니라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네. 배우자 바람을 더 부추기는 3가지 행동이 있어요. 더 부추기는 거야, 이거는. 네. 이건 지난번에 상간자 경고의 3대 원칙은 만이었어. 네. 무슨 만, 3가지. 핵심만, 냉정만, 2차만인데 네. 이번에는 줌이야, 줌. 네. 줌. 뭐뭐 줌. 1번 덮어줌. 덮어줌이야. 덮어주는 거 안 됩니다. 이 증거 나왔잖아. 이거 덮어줘. 물론 상대방이 진짜 반성하고 있고 내 배우자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래 덮어주고 싶지 그 순간에. 왜냐면 평생 동안 살아온 게 있고 또 정도 있고 그러니까 또 인간 대 인간으로서 저 정도 했으면 정말 내가 한번 믿어주자 하고 넘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지. 제가 볼 때 증거가 어느 정도 굉장히 깊어 정신적으로까지 애정 표현하고 이 정도가 나왔는데 들켰는데 상대방이 반성한다고 이걸 덮고 넘어갔을 때 안 붙은 사례가 거의 본 사례가 없어. 그러니까 정리된 사례를 본 사례가 없어. 네. 정리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얘기잖아.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세상은 둥글둥글하게 살자. 뭐 저기 예전에 그 화이트인가 푸른 하늘인가 걔가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어. 거기 가사도 뭐 그 잘난 우리 아버지 세대는 뭐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돼. 뭐 이런 가사가 있어.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네모난 것들 뿐인데 왜 둥글게 살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둥글둥글. 예전에
그때 푸른 하늘 걔가 유영석 씨가 그때 20대였으니까 그때 9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 세대라 그러면 지금 한 40년대 지금은 거의 한 80대 되신 분들의 시대에도 둥글둥글하게 살아야 된다. 그냥 둥글둥글 좋은 게 좋은 거다. 그 시절에도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랬어. 나 기억나. 내가 처음에 첫 직장 들어갔을 때도 지금 그 양반들 다 지금 퇴직하고 지금 70대 됐지만 그 과장님 부장님도 맨날 좋은 게 좋은 거다. 좋긴 뭘 좋아. 좋은 게 아니야. 특히 상대방이 날 배신하거나 내 등에 칼을 꼽잖아. 이런 특히 이런 바람피고 이런 행위는 좋은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걸 이 사람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도 좋게 하면 얘가 또 그걸 고치겠지. 절대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없는 결혼 생활, 그냥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뭐 단점이 하나 그렇지. 없으니까. 오해가 생겼거나 실수한 거 있잖아. 뭐 살짝 덮어주는 건 괜찮지만 이건 너무 큰 문제잖아. 이거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서 덮으면 안 되는 거죠. 주식 투자를 잘못했는데 뭐 돈을 좀 날렸거나 뭐 어디 가서 뭐 누구랑 싸우고 와가지고 했거나 음주운전 실수를 한번 했는데 정말 대형 사고 나가지고 내가 큰 돈 물어주고 이런 거 그냥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부부니까 이렇게 정으로 넘어가는데 바람이라는 건 이거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거고 이거는 고의적으로 핀 거라고 끼를 토대로 해서 이건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게 나쁜 거라고 해서 그렇죠. 좋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된다는 얘기가 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된다.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덮어줘가지고 해결된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떨쳐 일어나가지고 해결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평상시 때 일반적으로 잘못한 거라든지 소소한 실수는 이 사람의 뇌가 망가진 건 아니에요. 전두엽이 망가져가지고 완전히 이게 자기 조절 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아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좋게 나도 해주고 그걸 수습해주면 애가 고쳐요. 근데 바람이라는 건 이미 상간자한테 깊게 중독된 거거든. 이거는 전두엽이 망가지고 일단 판단 능력이 아예 상실된 거야. 좀비가 된 거라고. 그런 사람한테 좋은 거 아무리 얘기해봤자 내가 호의를 베풀어봤자 진짜 호구된다니까. 호의 베풀어봤자 절대 안 된다. 맞아. 덮어주는 거 절대 하지 마시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잘해주는 거. 이거 오늘날 제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수많은 상담사들이 아직도 이런 전근대적인 잘해주라는 이런 상담을 하는 데가 꽤 있더라고. 내가 우연히 픽사리가 나가지고 유튜브 딴 데 엉뚱한 데 들어가서 듣다 보면 뭐야 내가 이걸 왜 듣고 있지? 짜증나. 뭘 잘해주라 그러고 사랑해주라 그러고 내가 정말 어떻게 사람이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하지? 나름대로 심리학을 그렇게 그러니까 공부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공부만 하면 삐꾸가 나는 거야. 심리를 잘 모르는 거죠. 책으로만 배운 거지. 책으로만 바람 피는 배우자의 심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지. 그럼. 아이고, 내가 우리 회사 여기 다녔다가 지금 나가서 지금 카페 열심히 하고 있는 지금 여전사들 한 두어 명 알 거야. 여기 우리 박사, 진짜 1급 상담사 있는 박사님들 지금 나이 한 60, 평생을 진짜 이제 오은영 박사 같은 사람인데 이런 분들도 여기 오면은 우리 회사 오면은 저한테 수련 받잖아. 외도에 대해서는 이 이상의 자기도 심리학을 박사까지 했고 수많은 대형 상담센터를 거쳐오면서 자기도 센터도 했고 했는데 와서 결국은 외도는 이게 답인 게 맞는 것 같다는 거야. 자기도 그동안 그냥 사실 형식적인 부부 상담 했던 것 같대. 그때서야 이제 고해성사를 하시더라고. 그렇게 실력 있고 대형 5년 박사도 안 돼, 이거 외도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상담하러 와요, 저한테. 저는 상담사들 분들도 배우자 바람 때문에 고통받다가 저한테 오고 정신과에서도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고 이거 많아요. 그러니까 외도는 무조건 묻지마 간디다. 제가 뭐 자화자찬이 아니라 그거는 제가 18년 동안에 검증된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그 잘해주는 거는 안 된다. 이거는 양다리 형한테는 참 좋아. 양다리 형 인간은 가정도 지키고 걔도 만나는데 내가 또 잘해줘, 와이프가. 그러면은 그거를 에너지 삼아서 바람을 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 정리 안 한다. 그럼 잘해줘 보시라니까 정리하는지. 잘해주는 거랑 정리하는 거.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아내분 때문에 바람을 핀 거면 맞아. 근데 대부분의 바람이라는 게 자기 끼를 토대로 끼가 발현돼서 피는 거거든. 끼를 주체 못해서. 아내가 미스코리아 현모양처라도 끼가 있으면 바람 피는 거고, 아내가 진짜 뭐 살림도 잘 못하고 엉망이고 뭐 남편한테 잘하지도 못하고 섹스리스 부부고 성관계도 거부하고 그래도 바람기가 없으면 적어도 바람은 안 펴. 그쵸. 어디 가서 일회성으로 진짜 뭐 성매매라고 풀고 오더라도 바람은 안 펴요. 그러니까 지 끼에 달린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이랑 무관한 거기 때문에 아내분이 잘하고 못하고 이 사람을 되돌리는 게 아니다. 그냥 강제로 쳐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잘해주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용서해 줌. 아이 세 글자로 우리는 쭉 덮어줌, 잘해줌 그러면 알잖아 제 스타일을. 또 세 글자잖아. 저는 이 약간 놓아줌?
이타 강사 컨셉이기 때문에 이 참고서 같이 이렇게 이 교재를 만들듯이 하는 거죠. 또 세 글자 하다가 네 글자로 가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놓아주는 것도 맞지. 방치하는 거. 그렇지. 놓아줌도 맞다. 아, 그래요? 놔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놔버림. 내쫓아버리거나 내가 나가거나 이러면 여지없이 더 붙어버리죠.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고 내가 내쫓아버리면 나중에 그 기간이 길어지면 네. 별거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인데 이혼소송을 걸 수가 있죠. 굉장히 위험한 거지. 네. 놓아줌도 여기 넣어야 되겠네요. 네. 그건 나중에 하고 만져줌이야, 만져줌. 만져주는 거 하지 마, 좀. 이 표현을 만져줌이라고 했지. 이게 이제 저기야. 저기 성관계 하는 거, 부부관계, 성관계.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마시라고. 괜히 뭐 그거 하면은 뭐, 어떤 분은 또 뭐, 내가 출산 이후에 뭔가 이렇게 몸에 뭐, 거기 성기에 뭔가 좀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처녀 때처럼 이 사람이 만족을 못하나? 그거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상관없습니다. 남자 관계 많고 출산, 자녀 한 셋 낳고 나이 한 50 넘은 여자랑도 바람나요. 내 남편이 10살 연하랑도 바람나. 그리고 남자는 무지 복잡하대. 그 여자가 평생을 이 남자 저 남자 애도 셋이나 난 유부녀가 남자 관계가 엄청 복잡하대. 그러면 솔직히 그 성기에 그게 진짜 달쿠달아가지고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얼마나 그 흥미를 그게 뭐 재미를 못 느끼게 할 수 있잖아요. 남자가 원하는 게 약간 뭐 쪼이고 막 이러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냥 내가 좋으면은 좋아 그냥 그게 뭐가 중요해. 그건 기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 성형외과 이런 데서 그 성형외과에서 하나 그럼 뭐 이쁜이 수술 뭐 이런 거 하는 데가 그런 걸 자꾸 산부인과에서 꼬셔가지고 남자는 그 여자의 그 탄력성에 뿅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돈 수백만 원 쓰고 그거 수술한답시고 해봐 하신 분이 있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더 도망간대. 뭐야 더 이상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문제라니까. 맞아요. 남자라고 동물은 아니에요. 남자라고 무조건 뭐 기계적으로 거기가 뭐 쪼이고 절대 저도 같은 남자지만 제가 고백컨대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좋으면 진짜 남자 관계 물란하고 자녀가 한 셋이나 출산 경험이 있는 60대 할머니랑도 진짜 그럴 수 있다니까. 요즘에 60대 할머니도 아니지만 그냥 60대 아줌마랑도 가능해. 내가 좋다면. 진짜 그게 남자의 진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걸 모르고 무조건 바람이라 그러면 무조건 아랫도리만 가지고 뭐 쾌락만 추구하는 동물들의 저기다 만남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남자를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게 막 이렇게 단순하게 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저러다 말겠지 뭐 이런 솔루션이 나오는 거야. 뭐 쾌락이 언제까지 가겠어. 쾌락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들어간 거야. 굉장히 깊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져주는 거 성관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하지 마시라. 절대 그건 안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관계를 통해서 내가 마음이 약해져요. 하고 나면. 그럼 제 이제 묻지마 간데 제 대처법대로 저랑 특히 상담하시는 분들은 제 대처법대로 뭐 그냥 일사천리로 쫙쫙쫙 잡아 나가야 되는데 멈춰버려. 그쵸. 한 성관계 한 2번 했더니 갑자기 현타가 오고 멘붕이 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 너무 애틋한 거야. 너 이게 짠한 거 그게 있다니까 여자들이. 남편이 마음이 약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아내가 약해져가지고 아내가 약해져가지고 아니 어떻게 소송 거셨어요? 그랬더니 좀 더 생각해. 어젯밤에 했죠. 사실은 제가 어떻게 했는데 그냥 좀 더 두고 보려고. 뭘 두고 봅니까?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아니 그냥 그래도 이 사람이 그래도 옛날에 잘했던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하고 나면 그렇게 된다니까. 마음이 약해져. 미치겠다니까 진짜. 내가 그래서 이게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고 또 상대방이 기고만장해져요. 그렇죠. 이제 다 수습됐다. 얘랑 이제 내가 해줬으니까 이제 지가 시혜를 베풀듯이 이제 남편 입장에서 내가 얘랑 벌써 이렇게 2번이나 해줬으니까 이제 걔 몰래 만나면 되겠다. 이제 당분간은 얘한테 안 해줘도 얘가 이제 나한테 잘하겠지. 아침 밥상이 달라지고 뭐. 그러니까 아내랑 열심히 해. 그러니까 아내는 착각하는 거야. 이제 돌아왔구나. 나한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관계를 해주니까. 아니거든. 수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하게 상대방 기살려주고 내가 마음 약해지기가 일수다. 만져줌 이건 하지 마시라. 그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저희 뭐 여풍당당 바람치센터 그 카페에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